목포 투기 의혹을 놓고 남동생은 절대 포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동생 소년 씨, 며칠 전에 기자회견을 열고 추가 의혹을 폭로한 바가 있었는데요. 영상 함께 보시고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손혜원의 동생입니다. 손혜원의 차명 부동산 및 여러 가지 비리로 인해서 제 가정과 제 자식의 인생이 붕괴되는 상황에서 아버지가 된 입장에서 그대로만은 볼 수가 없어서 이렇게 나서게 되었습니다. 당분간은 손혜원의 개인적인 비리를 밝히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손혜원 비리에 관계되는 어떤 비리나 어떤 부당압력이나 차명 부동산에 관해서 결정적 제보를 해주시는 분들께는 제가 100만 원씩의 사례를 드리겠습니다. 돌아가시기 5, 6년 전부터 단 한 번의 얼굴도 안 보고 그렇게 해서 5, 6년 이상 세월을 보냈던 겁니다. 그런 사람을 명예를 위해서, 아버지의 명예를 위해서 국가보훈 배상을 해서 독립유공자로 신청했다고요? 이거는 말이 안 돼요. 정말 가증스러운 일입니다. 상당히 긴장이 올라갈 것 같은데요. 누나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이 비슷한 시기에요. 목포에 이어서 이제 고성을 한번 키워보겠다. 공룡까지 포함해서 문화도시로 키울 수 있는 그 부분 집중적으로 다룬 영상을 올렸는데요. 그것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고성에는 백악기 공룡 발자국만 있는 게 아니다. 이 문화 도시로 더 키울 가치가 있다고 하면서요. 끝까지 비리를 추적하겠다는 동생의 맞서기라도 하듯 누나의 행보는 지속이 됐습니다. 김 교수님 어떻게 보셨는지요? 손의원의 심리 말이죠. 그러니까 본인의 행보는 결국은 지역을 위한 거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줄기차게 전달하는 것 같은데요. 목포에 대해서도 근대 문화유산에 대해서 본인이 이렇게 홍보했던 덕분에 지금은 지역 관광객이 훨씬 늘었다. 이제는 목포가 아니라 그 다음은 고성차리다라고 연애 자기가 했던 내용에 대한 정당성을 설파하는 데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국회에서 3월 국회가 정상화되는 과정들을 거치게 되는데 한국당이 일부 양보하긴 했으나 끊임없이 주장할 수밖에 없는 것은 손혜원 무소속 의원에 대한 관련 내용의 상임위 청문회를 계속 주장을 할 겁니다. 그러게요. 그렇다면 국회 차원에서 나와서 이 문제가 불거지게 됐을 경우에 손혜원 의원 스스로가 한 일에 대해서 해명을 해야 될 것이고 거기에 대한 명분이 필요할 텐데 이 명분을 줄기차게 가져가려고 노력을 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가까운 지인이라고 볼 수 있는 가족이 손혜원 의원의 남동생이 제기하고 있는 아버지 부친의 독립유공자 선정 문제부터 여러 가지 쏟아지는 의혹들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다 명명백백하게 해명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들이 직면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 동생 소년 씨는 뭐 차명 부동산이 7건이 더 있다. 또 누나에 대한 제보를 해주면 100만 원 주겠다라고 하면서 앞으로 절대 놓지 않겠다는 오히려 이 피를 나는 혈육임에도 불구하고 원수보다 더한 상황이 벌어질 것 같거든요. 네. 손 의원은 답변을 안 할까요? 여기에 대해서 동생의 이야기에는 그렇게 답변하지 않을 거고요. 애당초부터 동생이 이야기를 했을 때 동생은 도박 중독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과정에 동생의 이야기는 신빙성이 없다는 식으로 아예 잘라버립니다. 게다가 네. 지금 이 동생이 주장하고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보수적인 성향의 유튜브라든지 이런 쪽에서 주장들이 되는 터라 여기에 대한 진실성 여부보다는 정치적인 쟁점으로 손혜원 의원은 맞대응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아니 손혜원 의원 동생은 손혜원의 비리를 밝히는데 인생을 바칠 것이라고 하던데 어떻게 될까요, 김 교수님? 참 가슴이 아픕니다. 왜냐하면 형제 간에 또는 남매 간에 저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게 보통 네. 가정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고 그것이 마치 원수 같은 그런 관계처럼 진행이 되는 것들 아마 국민들이 볼 때도 가슴이 아플 텐데요. 일단 네. 손혜원 의원은 아마 답을 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동생이 제기하는 주장들에 대해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고 사실로 언론까지 나서서 할 경우에는 거의 답을 하겠지만 현재로서는 그런 명확한 근거가 일단 제시가 되지 않고 있고요. 또 아버지의 네. 독립유공자 지정 관련해서도 압력을 넣었다는 얘기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떤 구체적인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은 그런 것들이 없거든요. 그래서 손혜원 의원의 경우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반박하지 않고 자신이 그동안 했던 목포에서 했던 것들을 고성에서도 반복하면서 자신의 입장이 정당했다는 것을 계속 보여주려고 할 거고요. 네. 그리고
가족 간에 이렇게 좀 원수처럼 돼 있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가족 간의 아픈 상처를 건드리지 말아달라. 아까 이재명 지사도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아마 그런 입장을 저는 반복할 걸로 보는데요. 그러나 이제 본인이 했던 행동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 가지 뭐 청문회가 될지 또는 검찰 조사 이미 고발되어 있는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밝혀질 텐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본인도 책임 있게 아마 답변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거다라는 측면에서 손혜원 의원은 계속해서 이런 행보를 이어갈 거고요. 저 동생은 사실은 굉장히 어떤 복수심에 아주 치우쳐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평생을 바치겠다. 그리고 뭐 비리 추적단을 만들어서 평생 해나가겠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계속 진행될 수 있을지는 좀 의구심을 갖게 되는데요. 이렇게 한 가정이 산산조각이 나고 남매 간에 거의 원수처럼 돼 있는 상황, 뭐 국민들이 보실 때는 계속해서 유쾌하지 않은 그런 가족사를 들여다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계속 진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모처럼 이제 국회가 3월 국회를 열기로 했는데요. 이 손혜원 청문회까지 계속 쟁점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함께해 주신 네 분 감사드립니다.